네, 일상에서 건강을 챙겨보는 건강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당뇨병 천만 시대라고 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지만 또 그에 비해서 뚜렷한 예후가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네, 그만큼 방치해두기가 쉽다는 건데 일상생활 속 습관 개선이 당뇨 예방과 치료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박광식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자, 박 기자. 당뇨병 천만 시대, 정말 이렇게 환자가 많은 겁니까? 예, 뭐 적은 숫자가 아니죠. 지금 당뇨병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30살 이상 성인 가운데 320만 명은 당뇨병 환자고요. 660만 명은 당뇨병 위험군인 공복 혈당 장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부터 당뇨에 걸린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약 60년 동안은 당뇨병을 관리해야 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60년 동안이나 관리를 해야 된다면 어떤 관리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 당뇨병의 가장 핵심은 바로 혈당 관리겠죠. 네. 이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고요. 혈당이 또 지나치게 올라가면요. 이 췌장에서 이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초록색 압종 모양처럼 표시된 인슐린이 작동을 하면요. 보라색 공 모양처럼 생긴 당을 흡수해서 혈당이 떨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에 걸리면 우리 몸의 췌장에서 충분한 인슐린이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된 인슐린이 비정상적인 모양으로 생겨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당이 흡수가 되지 않고 혈당이 높아지는 겁니다. 혈액 속에 당분이 많다 보니 한마디로 설탕물이 계속 전신을 돌게 되는 셈인데 혈관벽을 부식시키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신체의 장기 조직을 손상시켜서 장애를 만들고 생명을 위협한 합병증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몸속의 혈당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치료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을 낮추는 관리를 좀 잘 하고 있는 편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당뇨병을 처음에 알려면 이 피검사를 통해서 정말 혈당이 당분이 올라가 있는지를 봐야지만 알 수 있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차일피일 미루기가 쉽겠죠. 실제로 국내의 경우 당뇨병 환자 10명 중 4명은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네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당뇨병을 치료받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80%가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치료를 하나만 하라는 얘기인데요. 특히 중증 당뇨병 치료에서 인슐린 치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슐린 치료율은 11%에 불과해서 미국에 비하면 거꾸로 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이 생활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약물요법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먹는 약으로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운동이나 식이요법 등을 등한시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약물 치료 외에 운동이나 식이요법 등을 함께하는 환자 비율은 20%에 불과하다는 이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약도 한계가 있어서 당뇨병을 앓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이 주사 치료가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이 부담감 때문에 또 이 불편함 때문에 주사 치료를 반년 가까이 미루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당뇨병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수칙 같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에 이 대한당뇨병 학회에서요, 이 획기적인 이 당뇨병 관리 통합 수칙을 마련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한 겁니다. 바로 한국인을 위한 당뇨병 관리 하나, 둘, 셋 생활 수칙인데요. 하나는 바로 1순위 혈당 조절입니다. 그리고 둘은 2가지 동반질환, 고혈압과 고지혈증만큼은 꼭 잡자는 거고요. 셋은 3대 당뇨병 합병증, 이 눈의 망막, 콩팥, 그리고 신경이 생긴 합병증을 예방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잘 지키면 당뇨병이 있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건데요. 혈당 관리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요. 지난 3개월간 혈당이 잘 조절됐는지 알려주는 피검사, 이 당화혈색소 헤모글로빈 A1C라고 하는데요. 이 수치를 6.5% 미만으로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수치가 1%포인트 감소할 때 사망률이 14%까지 감소하고요. 말초 혈관 질환 위험 역시 43%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렇게 알겠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은 어떻습니까? 네, 이 앞서 말한 이 3가지 관리 목표를 토대로 18개의 구체적인 수칙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켜야 할 수칙을 보시면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금연과 절주가 있습니다. 또 스스로 혈당도 측정하고 당뇨약을 올바르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균형이 깨지면 자칫 저혈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 한두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당화혈색소랑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점검해 보는 게 좋고요. 또 해마다 이 심혈관 질환 위험도부터 망막이랑 콩팥, 신경합병증 검사 등을 꼭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당뇨병 약을 또 먹으면 체중이 느는 경우도 있고요. 또 먹는 방법도 좀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까다로운 게 네.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엔 환자 편의성을 개선하거나 이 환자 상태에 맞는 다양한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체중 감소나 심혈관 위험을 감소시키는 등 환자 상태에 맞는 약들이 나오고 있고요. 주사제도 환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해서 매일 맞는 주사를 주 1회만 맞을 수 있도록 개선한 치료제도 나온 상황입니다. 네. 자, 박광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